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특약만 골라서 알뜰하게 구성하고 또 보장은 크게 받는 보험만큼 이상적인 보험은 없을 겁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암부터 질병 후유장애 담보까지 나에게 딱 맞는 특약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오늘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 궁금하다, 상담 받아야겠다 하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013-3366-0110번입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강의는 이광희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꼭 필요한 특약을 선택해서 제대로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오늘은 지금, 이 보험 방송이 좋은 게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트렌드가 되는 그런 정보들을 가장 빨리 알려드리는 그런 보험인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시청자님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4월 1일부터 개편이 되는 실손의료비, 그 다음에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요 세 가지를 콕콕콕 집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표준 의료 실비가 이제 적용이 되시고요. 4월 1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손 의료비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보장을 많이 받는 도수치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척추 질환이 좀 문제가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수치료, 그 다음에 MRI, 우리 비급여 주사 같은 경우가 이제 보장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10%, 20%지만 이제 자기부담금이 30%로 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비용을 썼을 때 300만 원은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손으로 바뀌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병자 플랜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병자분들이 가장 희소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유병자 보험이시지만 사실은 우리 보험회사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손해를 안고 가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병자로 이제 가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질환이 있으시다거나 하실 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뭐 약봉투라든가 아주 간단한 고지로서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인수 통과가 돼야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도수치료, MRI, 영양주사, 비급여에 관한 주사는 보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이 있으셔도 가입을 하셔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약제비. 우리 이제 약국 처방하시면 이제 약국 가셔서 처방 받으셔서 약 드시잖아요. 그거조차도 이제 가입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유병자분들은 이제 4월을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전문가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입하시는 것이 소비자분들한테 가장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실손이 이제 개편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많이들 계실 거예요. 공부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3%부터 보장을 해드리는 이제 질병 휴유 장애가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회사도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좀 계획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가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유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존의 일반 보험보다는 좀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한 30-40%를 할인되는 그런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보험을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첫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을, 증권을 이제 저는 이렇게 상담이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보실 때는 좀 내 보험도 한번 이렇게 내 증권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보험을 무조건 덮어놓고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병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족의 병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가족 병력도 중요하지만 내 병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천적 질환이 있는지 또 내가 그 식습관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요즘에 이제 보면은 술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담배도 뭐 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름 또 이렇게 밀가루 있죠.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도 우리 성인병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특약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에 따라서도 우리가 보험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험 납입 능력이 내가 되는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이 많으셔서 막 많이 가입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도 적절치 않고요. 차라리 어떤 보장을 가입하실 때에는 연금으로 내가 좀 더 준비를 하시는 게 내 돈을 좀 이렇게 저축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보통 증권의 내용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지금 50대나 60대 가지고 계신 보험들 보면 뇌출혈 진단비라고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요거 증권에 뇌출혈 진단비가 있느냐, 뇌혈관 진단비가 있느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좀 보장이 되고 안 되고 이제 그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사례예요. 이제 50이 이제 거의 이제 다 되셨던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스트레스도 많으세요. 이제 어떤 직급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와 또 이제 술자리가 당연히 회식 자리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머리가 아프고 또 이 속이 메스꺼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퇴근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샤워하다가 이 증상이 느꼈는데 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체한 거하고 많이 다르다고 느껴서 일단은 이제 있다가 정신을 이제 잃었어요. 이제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119에 이제 가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분이 동맥 폐쇄증으로 진단이 나오신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스텐트라든가 여러 이제 시술을 하셨겠죠. 그런데 진단명이 I6호로 나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드릴 때 물론 생명보험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5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런 뇌경색 이 폐색 동맥증을 보장하는 보험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비교를 해드리려고 제가 비교표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에 이제 종신 CI보험을 이제 가입하셨던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80세가 만기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100세까지는 보장이 안 되시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동맥에 폐색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뇌출혈 진단비밖에 없으셨던 분은 당연히 보장이 안 되시겠죠. 예, 이 코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대한 질병일 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행히 뭐 금액도 저렴하게 가입을 하셨지만 네, 여기 보시면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장 나가시겠죠. 3천만 원. 네. 그런데 실손을 가입하셨다 그러면 실손과 더불어 진단비가 추가적으로 정액으로 일시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CI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분과 그 다음에 뇌졸중을 가입하셨던 분과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이분은 보장이 받으실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물론 뭐 수술특약을 뭐 일종에서 수술비를 가입하시면 요 구간에 있겠죠. 50에서 100만 원.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보장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왕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뇌경색을 보장하는 그런 진단비를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보통 이제 40대 이후분 같은 경우는 이런 혈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물론 여성분도 마찬가지십니다. 혈관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뇌졸중이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지금 그 증권을 제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게 지금 조금 아까 그 제가 설명드렸던 이 고객 이분 같은 경우는 I60 그쵸? 동맥의 폐색. 예, 이게 이제 뇌졸중에 이제 속해 있어서 뇌경색과 뇌졸중을 같이 보장해주는 그런 특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뇌출혈과 뇌졸중을 비교를 해드렸지만 이 뇌졸중보다 더 보장이 넓은 뇌혈관 진단비가 있어요. 그런데 뇌혈관 진단비는 50대 이후 되시는 분들은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가입하실 수 있는 금액 대신에 여기다가 무엇을 가입을 하시냐면 우리가 뇌혈관에 대해서 이제 보장이 진단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어떤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수술 특약. 근데 수술 특약이 예전처럼 째거나 뚫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관혈 수술이라 그래서 수술비를 가입을 해 놓으시면 뇌혈관 수술비를 보통 최고 1,000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1,000만 원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어차피 뇌혈관이라든가 뇌졸중이 오시면 시술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 진단비가 준비가 안 되신다면 이런 수술 특약을 준비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질환도 우리가 보통 부정맥이라고 하죠. 부정맥 같은 경우도 이 허혈성 진단에는 가입이 되세요. 보장이 되세요. 그런데 보통 지금 증권에 있으신 게 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장받기가 이 19%라는 거는 내가 보장받기가 어렵다. 예,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똑같이 아까 뇌혈관 수술비처럼 허혈성 수술비가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최고 1,000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꼭 내가 진단비가 없더라도 이런 시술을 통해서 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암을 지금 제가 뭐 이슈라고도 말씀을 드리지만 암이 지금 이제 점점 보장이 이제 나빠지죠. 어떻게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너무 큰 거는 일단 보험료도 높지만 보험을 축소를 시켜버려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손해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암보험 같은 경우도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을 이제 보통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 게 특약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을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암을 2,000만 원 가입을 하시고 이분도 똑같이 2,000만 원을 가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두 분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내시경, 이게 건강검진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뭐 2년마다. 그러는데 이분이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발견을 했는데 용종을 분석을 해보니 이게 양성 음성을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랬는데 대장 전막내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 대장 전막내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C코드는 받기 굉장히 힘드세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C코드는 우리 암 코드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용종을 제거하다 발견했던 그런 대장 전막내암은 C코드보다는 유사암. 우리가 이제 상피암이라고 하죠. D코드로 많이 진단이 나옵니다. 거의 99%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보장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면 한번 볼까요? 대장 전막내암을 200만 원 10% 받으십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럼 2,000만 원 그대로 다 받습니다. 예, 일반암에 이 D코드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암만 가입하신다고 하시면 또 이 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특징적이긴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암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을 하지 않고 네,
방사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의 용적만 띄어내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급을 100% 다 해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요. 2번 우리가 1당이라고 하죠. 네. 2번 1당인데, 우리 이제 2번비라고 합니다. 2번비.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2번 1당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어린아이와 노인분들이에요. 예. 이런 분들은 보통 요즘 이제 미세먼지 엄청 심해졌죠. 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암질환도 무섭지만 이 폐질환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철가루가 이 인체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배설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인체에 남아 있어서 폐질환이 어르신, 특히 어르신, 우리 어린아이들, 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입원 일당을 가입을 하시고 싶으시면 최고 7만 원, 업계 7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더 이상 가입이 안 되십니다. 이 누적이에요. 내가 이 회사다 10만 원, 이 회사다 7만 원 하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가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어린아이는 뭐 5만 원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지금 입원비 지원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틀만 입원하면 100만 원씩 그냥 지급을 일시금으로 정액으로 드리는 거예요. 1년에 2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른실이라든가 우리 어린아이가 집중치료실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을 그냥 정액으로 드려요. 이틀만 입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입원하죠. 그럼 하룻밤 자죠? 그 다음날 태어나면 1박 2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일로 들어가서 하루만 입원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특약을 다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그냥 딱 필요한 보험만 하겠다. 그러시면은 요 100만 원 특약만 딱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형이세요. 요즘에는 참 좋은 게요. 내가 원하는 보험만 가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이분이 어르신이죠? 조금 아까 이제 어린아이를 얘기를 했지만 60세 이제 아버님이신데 이게 이제 혈압약을 이제 드시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폐렴이 갑자기 오셨어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폐렴이 올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건강하신 분들은 어디가 누가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폐렴은 누구나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면역이 딱 떨어지면 폐렴이 오실 수가 있는데, 이 폐렴으로 이제 이분도 하루 입원하셨어요. 예, 하루 입원을 하셔서, 예, 지급을 얼마를 받으셨냐? 이제 1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폐렴이 약간 좀 이제 진행이 돼서 치료를 좀 집중적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치료실 들어갔더니 100만 원을 더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이것도 이제 한 사례입니다. 예,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슈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 질병 후유장애 이제 3%부터 80%까지 이제 보장을 해드리는 특약인데요. 이게 질병 후유장애가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보험을 이런 보험도 있어? 그리고 이제 가입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신데 또 비례해서 보상도 당연히 많이 나갔겠죠.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보장을 받다 보니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생명보험이 없습니다. 예, 손해보험에만 가입이 되시고요. 가입을 하시고 났는데 회사에서 손해율이 너무 컸는데 우리가 실손의료비가 손해율이 120% 정도 본대요. 그런데 이 질병 후유장애는 600% 이상이 손해율이 났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싹 없앴어요. 어떤 회사는 아예 가입이 안 되고, 예, 지금 남아있는 회사는 2-3개 정도인데 이것도 아마 요번 달 기준으로 한 회사는 빠질 것 같고요. 한 2회사는 남아는 있을 것 같지만 보장이 이대로 다 해드리진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3%부터 80%까지 보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보장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피부를 확 느끼십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은 나이가 어리시면 5천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신데,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태반이세요. 이게 한꺼번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5천만 원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암이, 예, 발생을 하셔서, 예, 그죠?
진단을 받으셨는데 휴유장애를 보통 위를 이제 어느 정도 제거를 하시면 절단이라고 하죠. 절단을 하시면 휴유장애가 50%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예, 50%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암 진단비도 있으실 거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진단비도 나갈 거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50% 휴유장애를 받아서 2,5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좀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진행이 좀 더 돼서 좀 더 올라가서 70%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50% 받았죠? 그러면 20%가 더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20%에 대한 것을 더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질병휴유장애는 받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합산해서 받고 다른 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이 위암이셨다가 그러면 다른 데서 또 보장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질병휴유장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 부분은 되고 어디 부분은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종양 제거에도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척추질환이죠. 디스크 한번 볼까요? 5천만 원 가입을 하셨던 분이신데 똑같이 그냥 디스크는 한 10% 나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아니면 관절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시는데 이게 이제 버스에서 타고 이제 내리시다가 다치셔서 본인은 다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미 척추 질환은 이 노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도 상해로 받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휴유장애로 가입을 해놓으시면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지급을 해드리겠죠. 의사 진단만 있으면 됩니다. 이 질병휴유장애는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진단만 있으시면 진단서만 제출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 10%죠. 그러면 디스크나 인공관절이나 이런 이게 진단비가 따로 있을까요? 증권에 없죠. 예,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단비를 5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좀 진행이 더 됐어요. 그래서 20% 또 휴유장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10%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10%를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받으시겠죠. 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을 된다고 했잖아요. 귀가 안 들린다거나 예, 눈에 백내장이 생겨서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마이너스 1.25만 되시면 이 보장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4월 1일부터 질병휴유장애도 바뀐다고 했죠. 예, 얘도 마찬가지세요. 이게 보장이 지금은 30%, 양쪽 다 뭐 한쪽당 30%다, 뭐 양쪽 다 뭐 60%다 이렇게 드리지만 이거를 다음 달에는 이게 깎여요. 내려가요. 안 해준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계획이 있으신다고 하시면은 어린아이도 좋아요. 어린아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질병휴유장애를 가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진단비보다 계속해서 받으시는 거라서 뭐 죄송한 말씀이면 돈 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바뀐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보장이 너무 많이 나간대요. 물론 암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게 물론 치아도 마찬가지세요. 치아. 우리 50대 이제 넘거나 뭐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이 음식물 가지고도 좀 이제 식습관 때문에라도 치아가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영구치 5개 손실됐죠. 치아가 5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5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애율에 속해요. 5%. 그러면 5천만 원에 5%를 또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진단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질병휴유장애는 실손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손해난 걸 계속 주잖아요. 그죠? 얘 손해나면 치아 손해난 거 주죠. 허리 다치면 또 허리 손해난 것도 주죠. 그 다음에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무릎도 꼭 인공관절 아니어도 돼요. 예, 무릎에 손실이 있을 때도 휴유장애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잘 안 들리시는 분 있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세요. 예. 물론 금액은 작지만 얘는 받고 또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세요. 예. 저도 2.25예요. 마이너스 2.25인데 저는 15%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파서 가입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간병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치매보험. 근데 치매보험은 우리 시청자님 익히 아시다시피, 예, 뭐가 문제가 되냐면 5가지가 안 돼요. 내가 혼자 밥을 못 먹고, 네, 혼자 옷을 못 입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안 돼야 되는데, 이 질병후유장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CDR 척도라 그래서 정말 약간의 치매, 깜빡깜빡 기억이 안 나고, 예, 이랬을 때도 지급률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간병보험, 치매보험 가입하시는 거는 보장받기 좀 힘드세요. 아무래도 까다로워요. 그런데 질병후유장애는 그야말로 후유장애 발생한 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질병후유장애,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 그 다음에 저해지 환급형, 예, 요거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요. 예, 저해지 환급형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20년 동안 납입을 하셨어요? 납입을 하셨는데 내가 그 안에 해지를 안 하면 환급률이 확 올라가요. 근데 보험료는 한 30%에서 40%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대 여성 해볼까요? 일반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예, 저해지 환급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보험료가, 예, 한 36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저해지 환급형은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 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네, 보험료는 한 36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장어 없이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험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보험을 한번 이제 갈아타거나 한번 가입하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는데, 좀 다음 달에 하시면 손해가 많이 적용이 되시니 좀 빨리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먹으셔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보험은요, 물론 우리 시청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보험 보장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머님께서 가입해주신 보험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저보고 내라 그래서 제가 내고 있기는 한데. 그러세요? 예. 예,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좀 한번, 제가 잘 가입돼 있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35이요. 35 되셨고요.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총 2건의 보험이 있으시던데 맞으신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 이 보험은 유지를 잘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그럼 보험 점검을 좀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네네. 예, 시청자님 어디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질병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보험 2건 가지고 계시다고 저희 방송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서 미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입해주신 보험이시라고 하셨죠? 2005년도에 교직원 공제, 교육 가족정기 공제 원 있으시고요. 2009년도에 동부화재에서 건강보험 이렇게 한 건 가입하셔서 총 보험료는 10만 원 돈 납입이 되셨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올해 35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35 남성에게는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강진욱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머니가 가입을 해서 너는 이 보장을 어떻게 보장을 받는 거란다 이런 설명을 좀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돈만 내라고 해서요. 그렇죠. 이제 어머니들이 네. 해놓고서 이제 내가 이제 너 돈 버니까 직장생활 하니까 너가 내라 이제 이렇게만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가입해주신 보험이 나쁘지 않아요. 다 좋고 네. 또 다행히 또 착한 아드님이라 내라 했다고 꿰지 않고 열심히 내셔서 가입 시기가 2009년, 2005년 오래된 보험을 갖고 계시네요. 예. 예, 하나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가 가입해주신 동부화재 푸르미 라이프 이 건강보험은 실손보험이에요. 아, 예. 이제 아직 아파서 병원비를 받아보신 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계셨죠. 그렇죠? 예, 뭐, 청구하거나 이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2009년도에 이 보험은 실손 의료비가 질병 입원비는 1억이고요. 통원비가 30만 원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지금은 실손 의료비를 아까 우리 광희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병원을 가게 되면 동네 병원 가면 10,000원, 뭐 조금 가면 15,000원, 2만 원 공제하고요. 약제비도 8,000원씩 공제해요. 그것도 각 병원마다 처방전마다. 근데 지금 가입하신 그것은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병원을 가든 내가 그날 하루 종일 다녔던 병원비를 총 합쳐서 3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5천 원만 공제를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거를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아프지 않아서 내가 그 혜택을 모르시는데 옛날 이 시절에는 이러다 보니까 5천 원만 내면 병원비를 다 주니까 감기만 걸렸다 해도 병원을 가신대요. 그래서 보험회사 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손해를 본다고 그래서 확 바뀌어버린 건데 그걸 가지고 계신 게 어머니한테 이제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감사하다고 좀 꼭 말씀하실 정도로 좋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네, 또 하나는 여기 상해 의료비 라고 1,000만 원이 있으세요. 근데 이 상해 의료비도 굉장히 좋은 보장이고 지금은 없어요. 이 보험은. 왜냐면 내가 다쳤을 때 이거는 공제가 하나도 없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다 받는데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다가 돌 딱딱한 걸 씹으시면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 있죠. 임플란트 이거 써도 돼요. 이 상해 의료비에서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넘어지셨는데 이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 상해 의료비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범위를 하다 보니까 이 보장이 너무 많이 나가서 아까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없애버렸는데 2009년도에 어머니가 잘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료도 비싸지 않죠. 27,000원이고 나이가 올라가면서 요게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니까 보험료가 조금 올라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꼭 유지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 예.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혹시 학교에 계시는 분이신가요?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교직원 공제에서 가입을 하셨는데 교직원 공제는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생명보험하고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기공제를 가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일반 사망 우리가 말하는 주계약이 2,000만 원인데 일반 암도 2,000만 원, 뇌출혈에 뇌경색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출혈만 있는 3가지의 뇌경색증 하나를 넣어서 요것이 보장되는 게 2,000만 원. 그러니까 그래도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뇌졸중처럼 범위가 더
더 넓지는 않지만 뇌경색증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위 3대 암이 또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4천만 원. 위, 네. 간, 폐 이게 좀 많이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4천 주고요. 일반 암은 2천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금 20년 납이니까 25년이면 끝나고 지금 18년이니까 한 7, 8년 정도만 더 내시면 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는 계속 더 내셨으면 좋겠는데 요게 가지고는 사실 조금 보장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공제에서 갔던 것도 80세면 끝나요. 근데 지금 35세라고 하셨는데 35세는 뭐니 해도 100세를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우리 광희 전문가도 얘기했던 실손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되신 분은 저해지 보험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 진단비 또는 아까 지금 우리 질병 후유장애 지금 다음 달이면 없어진다고 하는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아까 뇌출혈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도 가입이 돼요. 이게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되고 하니까 그거에다가 34대 또는 21대 질병 수술비까지 더 넣으면 좀 이렇게 보강이 되는데 지금 35세 남성분 같은 경우 요거를 저는 20년 납이 아니라 30년 납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다른 보험들은 납입 면제가 대부분 80%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만 되거든요. 근데 사실 80% 후유장애란 거의 내가 뭐 식물인간 내지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저해지 보험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돼도 납입 면제가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그런 거가 혹시 나에게 올까봐 가입을 한 거니까 지금 30세, 35세이시면 30년 납을 하시면 65세 정도로 되는데 그 안에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시면 이 보험을 납입 면제가 돼서 보험료 안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라 보험료 부담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30년 납을 했더니 한 9만 원 정도 9만 원 조금 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너무나 좋은 그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데 상해 의료비가 매우 좋지만 단점이 있다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만약의 사태, 즉 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큰 그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수술비가 보통 1년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4천, 5천이 나오는데 이 1,000만 원 갖고는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고객들과 실제로 제 지인이 그런 사례가 많아서 지금 운전하시죠? 예, 운전하죠. 네네. 운전하시면 즉 나한테 피해는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서 다 보장을 받으시는데 남을 혹시 내가 보상, 형사상, 그러니까 배상을 합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 또는 벌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운전자 보험 담보로 하는데 운전자 보험에 지금 그 상해 의료비 5천만 원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 가족생활,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도 그 운전자 보험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해지 보험에서 없는 중요한 몇 가지 특약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강을 하는데 그거는 10,000원에서 12,00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가 더 보강이 되시면 지금 내고 계신 게 한 10만 원이면 추가로 한 10만 원 정도 더 내시면 100세 보장으로 다 좀 저렴하게 또 길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어떠세요? 부담이 되실까요? 그게 그 정도만 하면은 이제 뭐 더 이상 그래도 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네, 100세 보장이 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금이나 내 이제 결혼 자금 만드는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도 곧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가 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사실 부담이 돼요.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니까 한 20만 원 정도는 괜찮고 나머지 돈은 연금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저 혼자서 많이 설명은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해는 좀 되셨나요? 이해는 했어요. 네네. 좋은 거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다시 끝나고 방송 끝나면 제가 다시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머님께서 보험 가입을 참 잘 해주셨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보장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 강진옥 전문가와 상담 더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상담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봤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이 30대 초반 아들이 있는데. 아, 예. 보험을 네, 작년에 제가 주긴 줬어요. 근데 애기들 걸로 돼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 성인 보장으로 해주기는 해줬는데 이거 하나로 되는지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담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보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좀 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아들 보험 문의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더니 작년에 보험 한 건에 가입을 하셨네요. 우체국에서. 이거 하나밖에, 예, 저희가 이 보험 정도면 괜찮은지 봐드릴 텐데 혹시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으신가요? 예, 이제 뭐 아들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본인이 뭐 부담을 좀 해도 될 것 같고, 예. 그러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아들 보험 한 건 있으십니다. 작년에 어린이 보험에서 갈아타신 보험이라고 소개를 하셨죠? 우체국 100세 종합 보장 보험 100세 만기로 한 달에 보험료 84,000원 들어가는 거 갖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들 보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강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이 지금 한 건밖에 없으신 거죠? 네, 전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그리고 아직 뭐 건강해서 해줬는데 작년에 보니까 또 나이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네, 작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나름 보장을 조목조목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체국 보험은 생명보험 개념이라서 또 이제 손해보험자와는 좀 이제 분야가 달라요. 그런데 혹시 이거 다 5년 갱신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도 보험료는 너무 비싸요. 이게 다 5년마다요? 네네네. 거기다 실손은 또 1년 갱신인지라 지금 이제 없다고. 이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아직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갱신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한 8만 5천 원 정도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아드님이 어리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이 5년마다 계속 갱신이 될 때 나이는 한두 살 더 먹죠. 만약 지금 30대 초반이면 35살에 또 올라요. 네네. 40살에 또 올라요. 이거는 내가 보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갱신해서 올라요, 보험료가. 그러면 지금 약속했던 8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게.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갱신율은 커지기 때문에, 인상률이. 그래서 시청자님이 좀 의견이 저랑 맞다면 이 갱신형은 이분하고는 맞지 않으세요. 갱신은 40대 후반에서 뭐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길게 가져가는 게 맞으시거든요. 5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25년 갱신짜리가 있어요. 그 안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시는 게 괜찮은데 우리 아드님은 나이가 이제 어리시니까 요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확실히. 요거는 맹세. 그리고 보장을요. 제가 조금 아까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이렇게 분야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표현을 해도 조금 아까 제가 강의했던 뭐 뇌혈관 문제, 심혈관 문제, 심장 이런 문제점을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보장이 안 되시는 게 거의 한 80% 이상이세요. 똑같아요. 우리 그 생명보험의 CI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받기가 좀 힘드신 특약을 가입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은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내가 원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시죠, 우리 아드님? 아직은. 뭐 골절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보험 갈아타시거나 상관없어요. 무슨 질병만 아니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도 보장을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암 또한 조금 아까 대장 전막내암까지 보장해주는 남녀 생식기 100% 다 드리는 암이에요. 손해보험 쪽은. 그리고 거기다가 자세한 거 저희들은 하나하나 안 보니까. 그쵸. 뭐 이제 뭉툭해가지고 보통 설명을 드리니까 다 된다고 막 설명을 많이 듣잖아요. 다 좋다고 뭐 우체국 보험이 싸다고. 시장님 사실 그래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명보험에 보장이 안 되는 휴유장애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입하신 보험도
우체국 보험도 네. 상해 휴유장애라든가 질병 휴유장애 준비가 안 돼 계세요. 그 왜 그러냐면 네, 보장을 좀 작게 가져가고 사망 보장금만 많이 가져가서 그래요. 네, 그런데 아드님이 젊기 때문에 뭐 네. 젊으신 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취미생활도 예, 할 거고, 예. 뭐, 래프팅도 하실 거고, 여름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물놀이도 가실 거고, 뭐, 여행도 가실 거고, 산행도 하실 거고 할 텐데, 이런, 우리가 그, 움직일 때, 그, 다치신 거에 대한 휴유장애는, 물론 실손도 있지만, 휴유장애라는 어떤 진단비 개념으로 받으시는 거라서, 예, 이런 거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금액도 저렴하거든요. 2, 3천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신데, 그거를 놓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아, 그래서 시청자님, 제가 네네네. 그 아, 우체국에 없는 특약을요, 네. 보장을 넓게 해서 제가 네.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암도 좀 보장도 받으시고, 네. 넓게.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우리가 그래서 3대 진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3대 진단 네네네. 가져가시고, 예. 또 하나 휴유장애 말씀드렸죠. 예. 휴유장애 꼭 가져가세요. 예. 그리고 질병 휴유장애는 이제 이번 달이 좀 마지막이긴 한데 네. 남성분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6천까지 가입이 되시니 예. 지금 저렴할 때 가입해 비싸지 놓으셨다가 않을까요? 평생 의료비로 쓰셔도 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실손을 더 이상 유지를 못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네.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네. 이 질병 휴유장애로 실손처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중요한 게, 그, 우체국에는 없는 가족 배상 책임. 이거 중요합니다. 네. 예, 남을 배상해주는 그런 특약인데요. 이거 보험료가 배상 500원 밖에 책임. 안 해요. 아, 요런 예. 거는 꼭 준비를 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플랜을 제가 짜드리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예. 수술비예요, 수술비. 우리가 지금 수술비 있긴 있는데, 예. 네, 있죠. 1종에서 5종까지 10만 원부터인데요. 네. 손해보험에다 가입을 해놓으시면 최저 60만 원부터 아, 최고 예. 1000만 원까지. 예, 보장이 넓어요. 그만큼. 근데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수술비 특약은요, 몇천 원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서 예. 보험료가 그런다고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좀 그러니까 그거 항상 걱정이에요. 네, 웃긴 건 뭐냐면 10만 7천 원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나이가, 예. 네, 갱신이 되는 우체국에는 건가요? 예. 사망 보험금을 많이 넣었던 거고, 예, 네네네. 이쪽에는 제가 휴유장애에다 많이 집중을 해드렸어요. 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서 보장을 받는 받아야 거. 되잖아요. 아, 네네, 그죠? 그런데 예. 내가 죽고 나서 보장 받는 건 크게 의미는 없으세요. 아,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물론 우리 그래서 아드님이 요즘에 뭐, 예, 저도. 네, 결혼하셔서 예. 좀 가정을 꾸미실 때 그때는 예. 뭐 종신보험이라든가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건 예. 맞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네네.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난 거 보상 받는 게 더 우선이시기 때문에 예. 제가 보험료 부담을 확 줄여드렸어요. 대신에 아, 갱신이 예.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갱신 예, 없이? 없어요. 20년만 예. 딱 내시고 예. 대신에 실손 의료비는요. 예. 왜 제가 아까 정리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어차피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손이 똑같아요. 예. 그런데 다음 달이 돼서 실손 갈아타서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더 안 또 좋아지기 달라- 때문에. 아, 네네네. 자꾸 그래서 달라- 예. 준비를 하시면 요번 달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 이제 네.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요. 오늘 상담은 네. 여기까지 할 텐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아, 같습니다. 예. 우체국 예. 보험이 갱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렇네요. 있으세요. 예, 좀 예.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네. 옛날에는 우체국에도 이렇게 갱신 아닌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요새 가입되는 것들은 다 갱신형이 많더라고요. 예. 참고하시고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더 깊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예, 오늘 연락 아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보험 플랜 119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어김없이 내일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